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요즘 국제 결혼이 보편화하면서 다문화 가정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상대로 한 학교 폭력도 늘고 있다는 건데요. 한국어가 서툰 학부모들이 고충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지난 2007년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시집 온 심채린 씨. 심 씨는 어느 날 중학생 자녀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I asked her if she had experienced like a bully from other students. So, and right away, 바로 말해서 네 엄마 그래서 I was shocked.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학교 학생으로부터 지속해서 폭행을 당했다는 것. 말과 행동이 서툴다는 이유였습니다. 머리 많이 밀고 이렇게 하고 몸이 또 이렇게 몇 번 많이 이렇게 또 발바닥 하고 이렇게 So I didn't know that. 심 씨는 다음 날 바로 학교에 신고했지만 모국어인 따갈로그어를 하는 사람이 없었고 한국에는 일가 친척 하나 없던 탓에 조사를 받을 때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불편했죠. 그래서 아직도 한국말 어렵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말하고 싶었는데 국제 결혼이 늘어남에 따라 다문화 가정의 학생 수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지역의 다문화 학생 수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아 전체 학생 수의 5%가 넘습니다. 문제는 학생 수가 늘어난 만큼 학교 폭력 피해 사례도 증가한다는 겁니다. 광양교육지원청에 따르면 다문화 학생에 대한 학교 폭력 피해는 지난해보다 올해 3.7배 늘었습니다. 폭력 피해가 늘어나자 광양교육지원청은 전국 최초로 이주 여성들을 모집해 현장 지원단을 출범시켰습니다. 9개국에서 모인 11명의 지원단은 앞으로 학교 폭력이 발생할 경우 직접 현장 대응에 참여하게 됩니다. 저는 항상 여기 살면서 다문화 아이가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그 다문화 아이 문제라든가 그런 거는 언어에 더해서 좀 뭔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중학교 다닐 때는 학교 폭력 그런 일이 있었는 일이 있었어요. 다행히 우리 아들은 아니고 다른 애들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 있으면 제가 도와줄 수 있으면 열심히 참여하고 도와줄 거예요. 다문화 가정 100만 시대. 매일 차별과 의사소통의 장벽에 부딪히는 조금 다르게 생긴 우리의 이웃들은 관심과 배려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1년 넘게 논란이 되고 있는 여수시 본청사 별관 증축 문제에 대해 최근 권오봉 여수시장이 시의회에 여론조사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치열한 논쟁 끝에 결국 시의회가 권 시장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여수 지역의 최대 현안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여수시 의원 14명이 동의해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결의안입니다. 최근 권오봉 시장이 제안한 본청사 별관 증축 여론조사에 시의회가 응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의원들이 시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이라며 시의회를 상대로 결의안을 발의한 건 매우 이례적이라 심의 과정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다른 기관에 어떻게 해달라고 촉구 결의안을 냈는데 이런 사례는 지방의회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중체대한 현안 문제를 한 번도 본회의장에서 논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없습니다. 특히 결의안에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안건과 예산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거셌습니다. 결국 해당 문구를 삭제한 결의안이 다시 상정됐고 2시간 가까운 논의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관련 안건이 상임위원회에서 수차례나 보류돼 난관에 봉착했던 여수시는 별관 증축을 추진할 새로운 돌파구를 찾게 됐습니다. 조사기간 변경 문제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의회와 접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협의가 끝나면은 중립적인 제3의 기관에 맡겨서 여론조사를 지난해 여수시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청사 통합이
주철현 의원의 조사에서는 이청사 유지 의견이 상대적으로 우세했던 상황. 질문 내용이나 문구 등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여수시와 시의회 간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특히 청사 통합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여론조사 결과는 참고 자료일 뿐이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조사 결과가 여수시에 유리하게 나온다고 해도 관련 안건과 예산이 시의회를 통과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정책 사안을 단순히 여론조사로 결정을 하자.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고 지방자치의 근본적 취지를 뒤흔드는. 여수시는 우선 다음 달 초부터 시의회와 논의를 진행해 최대한 빨리 여론조사 계획을 확정하겠다는 입장. 이후 선관위 협의 등 관련 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6월 초에는 별관 증축에 대한 설문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세계 박람회장의 공공개발을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주철현 의원은 박람회장 사후 활용 주체를 여수광양 항만공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박람회장 사후 활용 특별법 개정안과 항만공사 사업 내용에 박람회장 사후 활용을 추가한 항만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공공개발 과정에서 지역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사후활용위원회를 두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주 의원은 해수부와 지자체, 시민단체가 항만공사가 주도하는 공공개발을 지지하고 있다며 법안이 신속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의 4월 제정이 무산된 가운데 지역각계가 신속한 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여수시와 시의회 여순사건 특별위원회, 유족회 관계자 등은 어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고하게 희생된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특별법 제정뿐이라며 5월 임시국회 통과를 정치권에 요구했습니다. 여수시는 기자회견에 이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순 사건을 주제로 한 영화 동백의 시사회를 갖고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홍보했습니다. 결핵 사망자가 늘면서 지난해 감염병 분야 전남의 안전지수 등급이 5등급에 머물렀습니다. 전남에서는 2019년 기준 법정 감염병으로 156명이 숨졌으며 특히 결핵 감염 사망자는 1년 전보다 31명이 증가한 125명이 발생했습니다. 전남도는 감염 취약시설과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결핵 검진을 확대해 감염병 사망자 수를 10%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서와 사회적 기업이 손을 잡고 못 쓰는 방화복으로 재활용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의 절반은 공상을 인정받지 못한 소방관들에게 기부됩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형형색색의 카드 지갑과 열쇠고리, 누런 바탕색에 샛노란 형광색 줄무늬가 포인트로 들어간 각종 가방이 판매점에 진열돼 있습니다. 이 상품들은 모두 못 쓰는 방화복과 소방 호스를 재활용해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화재 현장에서 쓰임을 다해 자칫 버려질 뻔했던 이 폐방화복들은 보시는 것처럼 가방과 각종 상품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광주 소방본부가 폐방화복 250벌을 제공하고 사회적 기업이 재가공해 만든 상품들은 광주 신세계 백화점과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현장에서 제일 많이 도움을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더 내가 하나를 구매를 해서 그분들한테 영향이 간다면 얼마든지. 수익금의 50%는 현장에서 근무하다 암에 걸렸지만 공상 승인을 받지 못한 소방관에 기부됩니다. 광주에서는 4명의 소방관이 공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암투병 중입니다.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을 지켜준 방화복은 폐기가 된 뒤에도 소방관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관심이 더욱 필요합니다. 지난 3주 동안 백화점에서는 1,000개 정도가 판매됐고 지난해부터 판매가 진행되고 있는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에서는 판매율이 저조해 자체 기부금을 더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자체적인 이제 방문객들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판매 현황도 좀 소극적인 편이었는데 최근에 다시 이제 전당의 콘텐츠들도 개방되고 그래서 백화점에서의 판매는 다음 달 16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상품이 매진될 때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배우 윤여정 씨의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으로 영화 미나리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전라남도가 남도장터에서 미나리 특판 행사를 엽니다.
남도장터는 미나리 원더풀 코너를 신설해 지리산 돌미나리와 각종 미나리즙을 판매하고 국내산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쿠폰을 통해 20% 할인 혜택도 제공합니다. 순천시가 어제 도올 김용옥 선생을 초청해 정유재란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는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린 어제 강연은 정유재란의 진정한 의미와 조선을 지켜온 호남민들의 호국 정신이 강조됐습니다. 특히 도올은 정유재란을 재침입이 아닌 임진왜란과 별개의 전쟁으로 해석해 전쟁 당시 마지막 격전지였던 순천에서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도심 차량 제한 속도를 낮춘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제한 속도가 50km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곳이 적지 않아 운전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포 도심의 한 도로. 속도 제한이 50km로 바뀌면서 차량들이 전보다 속도를 낮춰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면 시행되면서 바뀐 풍경입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정책 취지에 공감합니다. 일반 도로는 50, 그리고 어떤 보호구역은 30. 구수 기사들이 잘 보고 다녀야죠. 예외 구간도 있습니다. 목포의 경우 5개의 도심 일반 도로 제한 속도가 60km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량 소통에 심의 장애를 주는 그런 것은 50으로 안 해놨죠. 60으로 해놨죠.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렇다 보니 같은 도로를 주행하다가 갑자기 제한 속도가 바뀌는 경우도 잦고 내비게이션 업체들이 도심 제한 속도를 일괄적으로 5030에 맞추다 보니 실제 도로의 제한 속도와 맞지 않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지자체 간 경계 구간에선 혼선이 더 심해집니다. 목포와 무안군이 이어지는 도로지만 무안 지역 지방도는 속도 제한이 70km. 하지만 도로 경계를 두고 상황은 달라집니다. 불과 300m 앞 목포시 도로의 단속 카메라의 과속 기준은 50km입니다. 나는 이제 자주 다니니까 아니까 괜찮은데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50으로 지킨다고 하면 벌금이 하나 내겠죠. 5030 정책을 적용하지 않는 지방도와 일반 도로가 이어지는 구간이라 발생한 문제입니다. 경찰은 이처럼 지자체 경계에서 제한 속도가 달라지는 구간들에 대해서는 교통심의위를 통해 속도 제한을 맞춰 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